수천만 원을 써도 당신이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 왼쪽의 기존의 방법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가 학교나 학원에서 배웠던 표죠. hard는 딱딱한 열심히 라는 뜻이고 hard는 딱딱하게 만들다 굳히다 라는 뜻이고 heart는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고 뭐 make 만들다 time 시간 이런 단어들이 저희가 이런 표의 형태로 머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마음을 굳히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문장을 만드실 건가요? 실제로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드십니다. I harden my heart. harden이 굳히다니까 그리고 heart가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굳히다는 I harden my heart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저희가 이 표에서 추측을 하면서 억지 조합을 하느라 하면서 딜레이가 걸리셨을 겁니다. 근데 그 딜레이가 걸려서 겨우 내뱉어 봤더니 원어민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저희가 12년 넘게 수천만 원을 써도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모국어 학습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바로 청크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청크는 약간 회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마음을 굳히다는 뭐 A make up A's mind라고 통째로 묶어서 단어를 덩어리 형태로 단어 여러 개를 덩어리로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에 이제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I make up my mind. 나는 나의 마음을 굳혔다죠. 그러면 톰이 그의 마음을 굳혔다. Tom makes up his mind가 되겠죠. 이번에 좀 과거형을 섞어볼까요? 셀리가 마음을 굳혔었다. Sally made up her mind.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사실 무한하게 쭉쭉쭉 응용이 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덩어리 형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딜레이 걸리는 거 없이 억지 조합이나 추측 없이 A에 그냥 바로 끼워 넣으면 되고요. 딜레이 없이 바로 내뱉었더니 매우 자연스러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 없이 바로 자연스러운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이 바로 유창성인 것이죠. 이게 영어 학습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패턴화해서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쉐도잉을 해야 되냐, 미드를 봐야 되냐, 소설을 읽어야 되냐,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냐라고 사실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그냥 원하는 방식대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냥 이렇게 청크 단위로, 패턴 단위로 묶어서 자연스러운 말을 즉각적으로 내뱉을 수 있게만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어의 본질이고 모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한국어는 청크 기반 학습에서 예외일까요? 저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웠는데 한국어는 저희가 청크 단위로 머릿속에 저장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표의 형태로 넣었을까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만약에 한국인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어이없는 말을 친구한테 면박 줄 때 웃기고 땡땡땡땡 네 글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웃기고 자빠졌네죠. 자, 요런 표현을 한국인들은 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버가 미국에서 여러분을 보러 한국에 놀러 왔다고 칩시다. 이제 저스틴 비버에게 기존의 방법과 청크 기반 학습 중에 뭐로 가르쳐 주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단어는 웃기다, 영어로는 이제 make someone laugh고 한국어 단어는 자빠지다, fall down이죠. 그래서 저스틴 비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웃기다라는 한국어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make someone laugh야. 자빠지다라는 한국어 단어는 fall down이야 라고 웃기다와 자빠지다를 분리해서 개별 단어로처럼 따로 가르쳤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저스틴 비버는 웃기다와 자빠졌다가 조합이 돼서 웃기고 자빠졌네가 묶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웃기고 자빠졌네 대신에 웃기고 슬라이딩하네, 웃기고 백덤블링하네 라는 되게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엄머머 하면서 억지 조합하면서 딜레이가 걸릴 거고요. 그럼 웃기고 슬라이딩 안 하면 한국인들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있네 라고 표현해야 알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스틴 비버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이없는 상대에게 면박을 줄 때 뭐 that's ridiculous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스틴 비버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That's ridiculous를 한국어에서는 웃기고 자빠졌나라고 해. 그래서 That's ridiculous라고 말하고 싶으면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그냥 통째로 말하면 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방법으로 가르치실 건가요? 청크 기반 학습으로 가르치실 건가요? 그렇죠. 청크 기반 학습으로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사실 모국어 환경, 즉 한국에서 잘하시면서 청크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저장되고 계속 쌓여왔습니다.
한국어도 청크 기반으로 배웠는데 왜 우리는 영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나요?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의 조합, 즉 덩어리입니다.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의 조합, 그 페어링을 청크에 반영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문장을 만들 때 그 조합을 추측하며 억지 조합하느라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문장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각적으로 문장이 튀어나왔지만 그 조합을 지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폭우, heavy rain. heavy와 무겁다라는 무거운이라는 heavy와 rain이 같이 간다는 조합은 미리 묶어주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end it then and there. 그 자리에서 끝내다라는 약간 수거 같은 표현이고요. unless s plus v, sv가 아닌 한 for lack of a better word. 더 나은 말을 찾지 못해서 뭐 더 나은 단어를 찾지 못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일 때 쓰는 표현들이죠.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묶어서 영어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말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마치 그래프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살일 때는 청크의 개수가 0개겠죠. 근데 10살일 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로 늘어나게 되고 15살일 땐 갑자기 뭐 5000개로 늘어나게 되고 20살일 땐 뭐 2만 개가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청크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면 될지 탕탕탕 튀어나오기 때문에 말이 유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동안 청크 10만 개, 뭐 10만 개까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만 개만 쌓아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영어를 못할까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